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이하가 들어가 자리에 앉으니 문짝 안에서 부인의 울음소리가 나므로 비로소 명성황후가 나와 있음을 알았다. 조적 조사기는 명성황후 일을 문정황후 윤씨와 같다고 빗대기도 하였다. 10세의 현종과 혼인한 명성황후 김씨는 34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었다. 그때 숙종의 나이 14살이었다. 데뷔 전에 명성황후 김씨의 친정아비인 김우명이 그녀와 마주했다. 숙종이 왕이 되었지만 새는 남인이 잡고 있었다. 명성황후와 김우명은 서인이었다. 보통 주상이 어리면 대비가 수렴청정을 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지금 저와 아버님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원상들은 명성황후의 정치 관여를 원치 않았고 숙종은 어린 나이로 친정 중이었다. 명성황후가 다시금 말을 이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야지요. 그러나 마마 섣불리 움직였다간 외려. 명성황후가 아비를 보며 버럭 노기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어린 임금이 보위에서 쫓겨나 보십시오. 우리는 끝입니다. 아무도 전하를 지켜줄 만한 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현종 때부터 계속된 예속 논쟁으로 제2차 예속 문제에서 서인이 패하는 바람에 숙종 즉위 직후 세력은 남인의 차지였다. 때 정권을 바꿔 서인이 득세한다면 문정왕후와 같은 권력을 잡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 숙종 또한 든든한 후원자인 자신과 외할아버지의 인해 왕권 강화는 물론이요 안정된 정사를 펼칠 터였다. 명성황후가 소신이 선듯 말했다. 문제는 인조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임평대군의 아들들입니다. 복창군과 복성군, 복평군 이들을 어찌 처단할 것이냐. 남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들이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의 외조부는 우의정 5단입니다. 허적과 손을 잡고 지금 정권을 농락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인조는 정비에게서 3명의 아들을 두었다. 소현세자, 효종, 임평대군이었다. 임평대군은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복령군과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이었다. 복령군은 일찍 요절했다. 드디어 김우명이 말을 꺼냈다. 그들 형제들이 효종, 현종의 가한 사랑을 입어 그 행시들이 오만방자함은 온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 현종 9년에는 이 삼형제가 경기지방의 산골짜기까지 사냥을 갔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데려간 사냥개 먹이까지도 궁한 백성들에게 마련하게 해 탄핵까지 받았었다. 왕실의 친척으로 한양을 떠나 먼 경기지방까지 출입하는 것도 법을 어긴 것이었다. 심지어는 국산 중에 공료와 관계를 한 것이 발각되었다. 현종이 죽자 상례일로 복창군 이전과 보평군 이연이 궁에서 유숙을 자주 했었는데 소문에는 이들로 인해 임신한 궁녀까지 있다고 했다. 먼저 물어뜯는 사람이 이기기도 쉬운 법입니다. 이리 앉아서 죽은들 전장에 나가서 죽은들 다를 것이 무에 있습니까? 전 제 아드님이라도 지켜야겠습니다. 그 화근덩어리 삼형제를 이참에 물어야겠습니다. 궁녀와의 간통이라니요. 궁녀와 간통하는 이는 모두 사형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벌써 남인과 결탁하여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니 상소문을 올리세요. 이제 왕이 바뀌었노라 선포해야지요. 증거는 확실합니다. 숙종 1년 3월 12일 김우명은 명성황후의 명으로 복평, 복창군의 일을 숙종에게 알렸다. 한창 나이인 명성황후 김씨는 숙종의 정사에 가감하게 첫발을 디뎠다. 제일 먼저 허적 오종유가 숙종을 찾았다. 오종유는 보평군과 복창군의 외숙이었다. 보평군과 복창군의 그간의 행패를 보면 궁녀의 관계도 틀린 소문은 아니었다. 이들의 집에는 미인도 많았건만 꼭 궁녀와 간통을 했다. 그렇지만 이건 누가 보아도 그것을 빌미로 남이를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다. 이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번엔 그들의 또 다른 외숙인 오정장도 나섰다.
윤유, 호목 등은 숙종을 면대하며 김우명을 불러들일 것을 요청했다. 삼자대변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대놓고 김우명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야드청 앞에서 명성황후가 숙종에게 말했다. 주상, 내 오늘만은 친히 저들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윤여를 해주시지요. 숙종 1년 3월 14일 명성황후는 시퍼런 칼날을 세웠다. 숙종의 허락 따윈 필요 없었다. 야제청은 방이 한 칸이고 마루가 3칸이었는데 명성황후가 대신들 몰래 방 안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이들은 지금 어린 숙종을 이용해 외려 친정아버지인 김우명을 탄핵하려 들었다. 허적, 오정유, 오정창, 윤휴, 호목 등이 야대청에 들어 아뢰었다. 맞사옵니다. 선당의 총애를 얻은 군들이옵니다. 그들에게 어찌 그 같은 죄를 올가매어 죽일 수가 있사옵니까? 궁녀의 간통은 곧 사형이옵니다. 무슨 연유로 군들을 모함하는지 천풍보험군 김우명의 저희가 실로 의심스럽사옵니다. 당장 잡아 고문해야 할 것이옵니다. 이들은 외려 김우명의 왕손을 죽이려 한다며 반박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아녀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그제야 명성황후 김씨가 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김씨가 허적을 향해 울며 소리쳤다. 너는 여러 임금을 섬겨온 오랜 신하로서 은혜를 입었으면서 어찌 은혜를 갚기 위하여 힘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내 눈으로 본 일을 애매하다고 하느냐. 허족에 모두가 당황했다. 대비가 다시금 말을 이었다. 선왕께서 복장 형제를 대하심이 친형제와 다름이 없었다. 하루는 여러 공주들과 인선대비께서 사사로 가지셨던 유물을 처리할 때 복장이 궁녀 상옥과 수상한 눈치를 하는 것을 보고 화근이 될까 두려워하여 처분을 내리라고 하던 중에 선왕께서 갑자기 승하하셨다. 내가 안에서 상업에게 파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인선대비의 추상 때 복창이 염스침 사로서 옷보따리를 펼 때 몰래 손을 잡았으며 또 발인을 하던 날 상여를 배설할 때 쪽지를 제 앞에 떨어뜨려 그리워하는 심정을 모두 말하더니 마침내 강간하였다 했다. 귀래는 물심부름 하는 궁녀인데 봉평이 번번이 차를 가져오라고 하고는 곧 손을 잡고 행랑으로 달려가니 하는 대로 쫓아타고 하였다. 이런 일들은 선왕과 내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 이래도 내 아버님이 거짓을 고하고 그들을 음해하려 한다고 할 것이더냐. 잠시 야드청이 술렁거렸다. 명성황후가 말했다. 목소리가 차분히 엄해지고 있었다. 이미 복창구 보평군과 간통했다는 나인 상옥과 내수사의 종 귀래는 전하의 어명으로 국문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그간의 일을 전부 자백하였다. 이래도 천풍보험군께서 왕손들을 무고로 죽이려 한다고 할 것이냐. 허목과 그의 외수, 야드청에 들었던 남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더는 그들 형제를 감싸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허적과 남인은 하는 수 없이 복창군과 복평군을 벌하여 줄 것을 청했다. 복창군과 복평군은 이 일로 유배되었는데 궁녀를 뜻하는 홍수를 써서 사건을 홍수의 변으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들은 명성황후의 도전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무마되었지만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암탉은 적일 뿐이었다. 제2의 문정황후가 살아 돌아와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들은 집요하게 상소를 올려 명성황후의 행동을 비난했다. 명성황후의 행동을 관속, 즉 묶어놓아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어 홍의원도 대비를 공격했다. 여자는 안에서 위치를 잘 지키고 남자는 밖에서 위치를 바로 지킨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안에서 위치를 바르게 지키고 바깥 일을 관여하지 말 것이며 자기 맘대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삼종지도가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 도리에 어김이 있다면 주역에서 말한 암과 박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리신 나이에 나란 일을 이어 맡았으나 몸소 모든 정사를 처리하시고 대비는 수렴성정을 하시는 일이 없사옵니다. 이들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다.
박헌을 시켜 소를 올리기도 했는데 명성황후의 아버지 김우명은 박헌의 소로 인해 술을 마시다가 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권력을 잡아보려 했던 명성황후는 남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으며 정치선을 다시는 끼어들지 못했다. 하지만 정권은 바뀌었다. 이 사건으로 명성황후 김씨를 무시하고 함부로 깎아내리던 이들은 숙종 6년 경신왕국이 일어나자 대비 모독죄로 사사되거나 유배되었다. 이때 보평군 이영과 북송군 이남은 삼복의 난으로 처형되었다. 바닥으로 떨어졌던 명성황후의 자존심은 조금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금 정치권으로 발을 들여놓기에는 아들이 너무 장성한 뒤였다. 당시 숙종의 나이 20이었다.